지방으로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야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대표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지방에서는 그 소방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필요 장비를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재정 보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면 일단 인원을 많이 뽑으면 인원도 부족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을 많이 뽑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 뽑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야당에서 이러한 정치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어떤 숭직 사건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니까 금방 또 말을 바꿔서 또 뭐 소방관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뭔가 또 소방관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도 트라우마로 남고, 그렇죠. 그 끔찍한 상황을 봤던 것도 트라우마로 남고. 예, 예. 이번에 보니까 그 강원, 보통 지금 이제 지역별로 되어 있지 않나요? 18개 예, 광역 예, 지역으로 예. 되어 있는데,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관 충원율이 58%밖에 안 돼요. 예, 예. 저는 지방에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북. 예, 예. 전북에 근무를 했었고 또 서울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기간은 한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방과 서울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예. 예를 들자면 지방 화재 출동을 한다. 펌프차에 인원이 타야 되는데 원래 규정에는 운전은 포함해서 총 5명이 탑니다. 예. 그게 원래 정확한 규정이죠. 안전수칙이겠죠. 네, 수칙 규정이죠. 인력이 없으니까 제가 18년 근무하면서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그 규정을 지켜서 타봤습니다. 18년 만에. 네. 나머지 지방 도시는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규정을 지킨다는 게 많이 탄다는 건가요? 적게 탄다는 규정에 맞는 인력을.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재 출동을 하면 기관은 포함해서 경방요원들이 2명, 3명이면 그래도 많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또 각종 우리가 365일 매일 지키지만 또 각종 사고들도 있거든요. 예. 네, 교육이라든지 그런 각종 사고들도. 그렇게 해서 또 인용 빠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차량을 2대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네, 그 정도가 어렵습니다. 그럼 차량 하나가 출동하게 되면 보통 운전하시는 분 포함해서 5명이 있어야지 그 소방 차량을 예. 운영하고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정규 인원이 그렇죠. 4명이 되어야 하는데 예. 그걸 2명 정도. 그렇죠. 2명이나 3명. 그럼 현장에 가게 되면 4명이 일을 할 일을 2명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은 제가 입사한 1999년도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는 사실입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그 TO를 다 채워서 출동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서울은 되는구나. 그래도 서울이 완벽하게 100% 충원된 인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도 서울 나름대로 또 고통이 있으니까요. 고재열 기자님. 네. 지금 저도 이제 2004년도서부터 2008년, 물론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소방서 관내 제 지역군의 소방서 가면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3교대로 좀 해주세요. 네. 2교대 하게 되면 12시간씩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교대 좀 해주세요. 그럼 법은 3교대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3교대로 바뀌었는데 이 3교대를 다 채우려면 1,500명 정도의 소방관이 필요한데. 예. 지금 이렇게 소방관분들이 예. 주장하시는 바와 컨센서스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 예. 그리고 어떤 그런 장비 충원 문제, 그런 것들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치료, 트라우마 치료 문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만 계속 지금 장기 계류돼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소방 분소인지 모르겠는데 1인 소방서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혼자서 해야 하는, 지방의 경우겠지만. 지방 경우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모든 위험 상황에서 불문율은 절대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력 상황에서 1인 소방서를 혼자 출동을 해야 돼서 차 끌고 가서 틀고 가서 이렇게 대고, 그리고 저희 후배 기자가 만나본 사례를 보니까 1인 소방서 이렇게 출동하신 다른 쪽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진화하다. 그런데 그분도 또 혼자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어서, 그래서 그 국가직 전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처우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처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장비가 국가 차원에서 균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장비 다르고 이런 지방 장비가 다르고 그래서 강원하고 서울하고 이 장비 예산이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국가직 전환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장비를 균일하게 해서 왜냐하면 위험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장비의 중요성이 그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직 전환을 통해서 장비에 대한 어떤 일정한 수준은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남국 변호사님, 이번에 그 강원도에서 그 사고를 당한 순직한 두 분이 오후 3시에 출동했다가 다시 새벽 4시에 출동했다? 그 기사를 보셨나요? 출동 시간이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럼 오후 3시가 했다가 거의 12시간 만에 다시 출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교대 아마 시간이 3교대가 아니라 2교대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 소방 기본법을 보게 되면 8조에 소방력과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를 법률로서 구비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서 인원과 그다음에 필요 장비를 구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률의 판단인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기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현장의 최소 인력은 51,714명이어야 되는데 32,46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률에서 최소한 소방력을 이 정도, 소방 인원을 이 정도 갖추라는 그 인원에 비해서 무려 2만 명이나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2만 명이 부족한가요? 네. 아까 제가 1,500명을 이번에 1,500명 충원할 계획인. 네, 추가 경정 예산에 의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1,5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라든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500명을 충원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방 재정에 불이익,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 지방으로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야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대표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지방에서는 그 소방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필요 장비를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재정 보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면 일단 인원을 많이 뽑으면 인원도 부족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을 많이 뽑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 뽑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야당에서 이러한 정치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어떤 숭직 사건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니까 금방 또 말을 바꿔서 또 뭐 소방관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뭔가 또 소방관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족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2만 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교대 했을 경우에.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추경하면서 소방관 뽑자고 하는데 그것도 추경 예산도 반으로 잘라가고. 예. 그나마 이제 1,500명을 이제 그 모집하겠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그거 관련해서 국가직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지방에서 계속 소방관들은 이렇게 희생당하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가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예. 그래 왔었고 국가직을 전환해서 그리고 시도에서도 소방관을 감당하는 것이 예산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힘들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직은 반대하는 거. 국가가 또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은 반대하는 거. 예. 아, 그걸 참 이해하기가 힘들습니다. 그거 소방관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하기 힘들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국가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후보들이 동의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주장했던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 권한을 위임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 지자체 입장에서 국가직을 반대하는 논리는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예.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지방의 사무들이 분명히 조금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열악하니까 어려운 건 사실인데 재정이 열악하다라고 해서 지방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부 다 뺏어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지방 자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방관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가에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사무 자체를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 분권화라든가 이러한 논리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안희정 지사도 이번에 7월달 그 지방 뭐 자치단체 장들이 모이는 그 회의에서 그 소방관들의 소방청의 어떤 국가직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토론해 볼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고진영 소방관님.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야 주정부 중심으로 행정이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방 문제는 소방관 부분은 중앙 안전으로 했고 예. 중앙정부에서 예. 주소 그 중앙정부 연방정부에서 관리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왜냐하면 일사불란한 안전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뭐 소방관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체계는 아니고 예.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고 주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예. 현실적으로 미국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 대신 분리돼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그게 관리가 잘 되니까 저희들도 국가직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지만 예. 만약에 시민의 의식이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확고를 하다면 예. 국가직으로 변환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소방관으로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갖고 처우가 틀려지고, 예.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갖고 장비가 틀려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와서는 화재차 출동을 하는데 5명이 다 채워지는데 지방에 채워지는 데가 없다? 그럼 지방의 불은 좀 약한 불인가요? 그리고 국가 사무냐, 예. 지방 사무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방 분권화 시대에 예. 국가직을 하는 게 맞느냐, 그 업무를 따지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은 안전 관련 분야의 일을 해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항상 더부살이를 해왔죠. 내무부 소속에 있다가 경찰 소속에 있다가 민방위 밑에가 있었다가 계속 그렇게 더부살이를 해왔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소방청. 그렇죠. 지금에야 소방청이 최고로 독립된 것이죠. 그러면 최초에 소방의 업무가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결정될 때에는 예. 이 사무가 정확히 따져서 국가 사무인가 지방 사무인가 고려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 여기서 맞다 보니까 아하. 의용소방대 지역 방위로부터 시작을 한 소방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정착화돼서 지방사무라는 것으로 고착화됐을 뿐이지 예. 그 사무를 정확히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따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철 기자님, 네. 문제는 중앙사무일 수도 있고 중앙사무일 수도 있고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관리할 수도 있고 지방에다 지방 분권을 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따라서 지방별로 틀릴 수가 없으니까 중앙 관리로 했다가 지방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맞게 되면 그때 분권을 다시 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소방공무원 편제가 그러니까 국가직이 보니 1.2% 정도 중앙에 있는 한 부서만 네,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장 활동은 지방에서 다 하고 98.8%가 예. 지방직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높아지죠. 예. 그리고 어떤 사고의 크기나 어떤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소방방재청의 역할로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장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가장 이 중심 권한이 소방장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뭐 그런 국가기구에서 경찰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단지 소방에 대해서 기능적으로만 접근해서 불을만 끄면 되지 사람만 구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아하.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기자들을 못 오게 막는 것도 결정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총체적으로 가장 먼저 안전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미진하죠. 너무 취약하지 않나 김남국 싶습니다. 변호사님, 네. 중앙 정치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중앙직이냐 지방직이냐 이거 다투다가 보면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나고 이 순간에도 사고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전에 우리가 막 경찰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경계에서 사고가 나니까 임실군에서 할 것인지 무슨 군에서 할 것인지 이러다가 미루다가 사고가 더 커지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했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불이라고 하는 규모에 비해서 어떤 큰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초기에 진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예. 때문에 소방력으로서,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순간에 최대로 동원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시도에 딱 한정되어 있는 인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현재 그 시로서는 본인 시에 가지고 있는 소방 인력만을 먼저 이렇게 출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어떤 소방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도지사의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에 어떤 불을 진압하는 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그런 논리가, 동시에 또 뭐 지금 현재 국가직 농안이 즉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도 간에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즉시 출동하고 함께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 논의가 이미 한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논의입니다. 그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남국 변호사님. 자, 강원도는 소방 인력 충원도가 58%.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80%. 그 강원도 임명은 중요하지 않고 서울시 임명만 중요한가요? 이런 논쟁에 바로 빠지게 되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논쟁 때문에 국가직 논의가 굉장히 활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국가직 전환을 일본 약속했죠.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런 국가직 전환이나 이런 것 말고도 필요한 어떤 장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옆에 이제 소방관님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소방관들이 개인 장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가지고 공동으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떤 물품 지급도 개선된 것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한 확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에도 문제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011년도에는 한 484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이게 무려 10.5배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뭐 사고 빈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고를 통해서 소방관들이 겪는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어떤 상담센터라든가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충원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권정우 소방관. 지방으로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야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대표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지방에서는 그 소방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필요 장비를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재정 보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면 일단 인원을 많이 뽑으면 인원도 부족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을 많이 뽑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 뽑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야당에서 이러한 정치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어떤 숭직 사건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니까 금방 또 말을 바꿔서 또 뭐 소방관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뭔가 또 소방관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도 트라우마로 남고, 그렇죠. 그 끔찍한 상황을 봤던 것도 트라우마로 남고. 예. 이번에 보니까 그 강원 보통 지금 이제 지역별로 되어 있지 않나요? 18개 예. 광역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광원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관 충원율이 58%밖에 안 돼요. 예. 저는 지방에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북. 전북에 근무를 했었고 또 서울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간은 한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방과 서울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 화재 출동을 한다. 펌프차에 인원이 타야 되는데 원래 규정에는 운전은 포함해서 총 5명이 탑니다. 그게 원래 정확한 규정이죠. 안전수칙이겠죠. 수칙 규정이죠. 인력이 없으니까 제가 18년 근무하면서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그 규정을 지켜서 타봤습니다. 18년 만에. 나머지 지방 도시는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규정을 지킨다는 게 많이 탄다는 건가요? 적게 탄다는 건가요? 규정에 맞는 인력을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재 출동을 하면 기관은 포함해서 경방요원들이 2명, 3명이면 그래도 많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또 각종 우리가 365일 매일 지키지만 또 각종 사고들도 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그런 각종 사고들도. 그렇게 해서 또 인용 빠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차량을 2대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정도가 어렵습니다. 그럼 차량 하나가 출동하게 되면 보통 운전인데 이 3교대를 다 채우려면 1,500명 정도의 소방관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소방관분들이 주장하시는 바와 컨센서스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 그리고 어떤 그런 장비 충원 문제, 그런 것들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치료, 트라우마 치료 문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만 계속 지금 장기 계류돼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소방 분소인지 모르겠는데 1인 소방서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혼자서 네. 해야 하는, 뭐 지방의 경우겠지만. 지방 경우 그렇게 되어 있네.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모든 위험 상황에서 불문율은 절대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인력 상황에서 1인 소방서를 혼자 출동을 해야 돼서 차 끌고 가서 틀고 가서 이렇게 대고, 그리고 저희 기자가 만나본, 후배 기자가 만나본 사례를 보니까 1인 소방서 이렇게 출동하신 다른 쪽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이 진화하다. 그런데 그분도 또 혼자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어서, 그래서 그 국가직 전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처우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 처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장비가 국가 차원에서 균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장비 다르고 이런 지방 장비가 다르고, 그래서 강원하고 서울하고 이 장비 예산이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국가직 전환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장비를 균일하게 해서, 왜냐하면 위험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장비의 중요성이 그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직 전환을 통해서 장비에 대한 어떤 일정한 수준은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번에 그 강원도에서 그 사고를 당한 순직한 두 분이 오후 3시에 출동했다가 다시 새벽 4시에 출동했다? 그 기사를 보셨나요? 출동 시간이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럼 오후 3시가 했다가 거의 12시간 만에 다시 출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교대 아마 시간이 3교대가 아니라 2교대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 소방 기본법을 보게 되면 8조에 예. 소방력과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를 법률로서 구비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서 하시는 분 포함해서 5명이 있어야지 그 소방 차량을 예, 예. 운영하고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정규 인원이 그렇죠. 4명이 되어야 하는데 예, 예, 예. 그걸 2명 정도. 그렇죠. 2명이나 뭐 3명. 그럼 현장에 가게 되면 4명이 일을 할 일을 2명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은 제가 입사한 1999년도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사실입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그 TO를 다 채워서 출동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서울은 되는구나. 그래도 뭐 서울이 완벽하게 100% 충원된 인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도 서울 나름대로 또 고통이 있으니까요. 고재열 기자님. 네. 지금 저도 이제 2004년도서부터 2008년, 물론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소방서 관내 제 지역군에 소방서 가면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3교대로 좀 해주세요. 네. 2교대 하게 되면 12시간씩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교대 좀 해주세요. 그럼 법은 3교대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3교대로 바뀌었는데